학들이 모여서 그 참 무도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유민주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부방대가 제가 언제 만들어졌냐를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굉장히 오래된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됐다고요? 1년 좀 넘었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선거를 뭐 한 4번인가 이렇게 치르면서 보궐선거까지 하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 불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선거 불법은 안 되죠. 근데 불법 선거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선거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불법에 대해서 불법 선거가 저질러졌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표 한 표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부방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부방대가 많은 일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는데 부방대가 이 얘기를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우파 시민들 중에는 50%가 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또 전 시민으로 말하더라도 30%가 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부정선거는 있었는데 지금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다 당선돼서 국회의원 됐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정선거가 그냥 한 번 넘어가고 2번 넘어가면 부정선거 세력들은 계속 부정선거의 그 단꿀, 그 맛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처음에는 뭐 공정선거라고 말해도 좀 지나다 보면 또 부정선거에 유혹에 넘어가서 가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방대는 사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 끝났다는 말이 끝나기 전에 1년 뒤에 뭐가 다가왔어요? 총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는 다 끝났다. 대선도 끝나고 지선도 끝나고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건 참 큰 착각이죠. 선거는 계속됩니다. 제가 검사를 한 건 아시죠? 네. 1987년도에 공안부로 차출이 돼 갔어요. 그때 13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제가 차출돼서 갔던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한 3개월 일하다가 이제 강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했었습니다. 계속 무슨 일을 하게 돼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거 사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13대 총선에 나갈 때 그때도 불법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제가 차출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으면 차출될 리 없죠. 옛날에는 무슨 막걸리 선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또 뭐 공신 선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물품을 주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돈을 주기도 했고 뭐 이런 각종의 블록빙들이 부정선거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부정선거, 조직적인 부정선거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운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싸운 것이고 그 목적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대표로 당선돼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허용할 수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찍은 그런 적게 찍었으면 적은 대로, 많이 찍었으면 많은 대로 그대로 표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가짜 투표지 집어가지고 엉터리 개표를 하게 만든다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가짜 투표 못하게 하고 가짜 개표 못하게 해서 결국 선거 정의를 세우는 거죠. 이게 하는 일인데 우리의 일은 아까 1년도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대선이 있어요. 계속 선거가 이어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완벽한 법적인 장비까지 다 갖춰지기 전에는 우리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정선거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하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인벌브되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됐거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내 손으로는 못하지만 그들의 손으로, 국회의원들의 손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잘못한 사람들은 사퇴시키고, 여러분 노적이라고 전 중앙선거위원장이 중간에 사퇴한 거 아시죠? 네. 중간이 아니네요. 전 끝난 다음에 사퇴했는데 자기 스스로 사퇴한 게 아닙니다. 선거는 3월 9일 날 치러졌는데 45일 만에 사퇴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방대가 계속 사퇴하라고 촉구를 한 거예요. 예, 이 간단한 거를 그냥 우리가 몰라가지고 크게 얘기했네. 이제 자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 앞에 가서 그냥 밀착 시위를 하고 출근하면 그 출근차에 가서 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은 근무는 대법원이에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가니까 출근할 때 가서 압박 시위를 하고 식사로 나갈 때 또 압박 시위야. 계속 이렇게 15일을 계속하니까 결국 사표를 내라.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정의를 세우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나 적법한 이런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방대가 그런 일을 한 뒤에 이기를 맞았어요. 이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일기 오성은 사무총장 아주 성공적으로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맞죠?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박수 치는 게 어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더 잘한 것은 우리 이기 사무총장을 또 우리 박윤성 위원장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계했고, 또 박윤성 위원장이 지금 활발하게 그렇게 부방대 2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윤성 위원장에게도 여러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기에서 우리가 했던 부정선거 방지 활동도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지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별별 노릇을 하면서 부방대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다 받아줬어요. 처음 하니까. 그러나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니까 용기를 내라. 이렇게 우리로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줘서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방대 얘기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우리 부방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조직들이 있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다 이렇게 지역별 조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키워가면서 이제는 직능 조직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 글 쓰는, 언론에 항의하는 거, 또 댓글 쓰고 이런 것,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들도 그렇게 여러 소위 소통수단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조직도 만들고 청년위원회 조직도 만들고 세대위원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세대위원회도 만들고 또 뭐 부방대 콰이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무게 이제 그냥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취미활동도 병행해서 하자. 그래서 부방대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재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역할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서 이제 좀 다양하게 우리 역할을 수행하자. 다양하게 하려니까 다양한 인재가 필요해요. 이게 제가 저는 월요일 날 우리 부방대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33가지의 다양한 일들 쭉 제시를 하고 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세분해가지고 33가지의 부방대원들이 할 일 리스트를 보내고 내가 할 것을 좀 여러분들이 추천해달라. 내가 지원해달라. 나는 홍보를 하고 싶다. 나는 투쟁을 하고 싶다. 나는 SNS, 나는 뭐 카드뉴스 이렇게 이제 여러 영역을 나눴는데 이제 현재까지 한 300명 넘는 분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직능에 나눠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서포터가 되고 또 부방대 기존의 멤버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투쟁의 역량들을 키워서 정말 이제 싸울 때는 싸우고 또 국민과 소통할 때는 소통하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는 이런 좀 제대로 된 이런 부방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방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돈이. 예. 뭐 저도 좀 얘기 냈습니다만은 그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동안에 봉사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애 많이 썼습니다. 봉사하면서 자기 돈 내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나 이걸 지속하려면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일을 지속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한 가지 우리 부방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부방대인데 내용은 처음은 부정선거 방지대였죠. 지금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로 그래서 확장을 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정선거와 함께 부패 감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영역은 다 발달했는데 부패한 부분은 이게 다른 선진국에 많이 모자라요. 이걸 좀 막아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였죠. 네, 그걸 막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부패 활동, 부패 방지 활동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해 나가려고 하니까 무슨 이제 막 고발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 맨 처음에 그냥 무료 봉사를 했지만 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투쟁 비용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돈 있는 분들이 한 번에 많은 돈을 내는 거는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 내는 이런 회원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만만의 기적이에요. 만만의 기적. 한 달에 얼마씩 하는 사람이 멤버가 됩니까? 한 달에 만 원씩. 그런 사람을 위한 목표를 10,000명을 만들면 우리 투쟁자가 많은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만만의 기적의 선구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보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좀 했어요. 제가 조선일보에다가 광고를 냈는데 광고 한 번 내면 얼마 들까요? 얼마 들까요? 몇십만 원 아니겠죠? 몇백만 원. 좀 제대로 되면 1,000만 원 넘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아마 제가 12번을 했어요. 우리 많은 부방대원들이 응원하고 해서 저도 좀 보태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만만의 기적의
선언을 했고 그런 우리 회원들을 만들어가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방대는 자유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사회자가 있어야 되나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경제를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좀 대표님께 할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손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지금은 마음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요. 조건은 제한 조건은 뭐냐면 1분 이내에 질문하셔라. 네. 이걸 갖고 뭐 5분 얘기하면 내가 답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시작해 보시죠. 직원들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음식입니다. 그냥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와 부패 방지는 단순히 보수의 것도 아니고 진보만의 것도 아닌 슬로건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있는 단톡방만 봐도 보수 성향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행사에 대한 내용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부패 방지회가 확장성을 가지고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나 또 그런 글들, 사진들 우리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재명이라도 제대로 말하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가짜를 말하고 나라 망가뜨리는 거라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인당 30만 원씩 매달 주려고 하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1년에 160조가 필요해요.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600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340조였습니다. 근데 그냥 3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으로 그것만 하다 보면 예산의 3분이 났어. 그럼 국방 예산은 뭐로 할 거고, 교육 예산은 뭐로 할 거고, 복지 예산은 뭐로 쓸 겁니까? 이런 걸 가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든 정의로운 얘기, 바른 얘기는 다 동의해요. 가짜 얘기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힘당에서 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당대표 출마해서 얘기했던 것이 대여투쟁도 필요하다. 우리가 집권했지만 대여투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으로 국힘당하고 당원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뭐 정치에도 별 관심도 없는데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상 우리 부패 부방대에서 부패 방지 절차로 좀 체크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어떤
부패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부방대에서도 같이 좀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힘당에서도 저는 뭐 헐뜯는 이 얘기하면은 가만 안 두고 좀 이런 뭐 징계하는 부분도 왜 보면 우리 국힘당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힘이 합쳐서 있는 5번 시에 대해서는 좀 대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쁜 생각이 어떠신지요? 지금 뭘 질문하신 건지. 아니 지금 이제 뭐 현역 국회의원들도 매일 똑같잖아요. 어떤 불리한 말이 있으면은 아무도 누구 하나 어떤 사람이 아무도 지금 부정선거 똑같잖아요. 지금 현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가 한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번에 그거를 갖다가 현역 의원들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이야기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굳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안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넘게 투쟁을 하면서 투쟁한 거는 뭐 손칼 들고 주먹질해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짓을 폭로하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런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명수 의원이 우리 대회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부정선거 이제 집회를 하고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최승대 의원, 또 최춘식 의원, 이분들도 했고, 이만희 의원도 국회에서 부정선거에도 되게 세상에 물은 것 자체가 반은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년 넘는 이런 투쟁을 통해서 그 딱 닫혀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도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공격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정보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탈원전 문재인 정부에 추진할 때 우리는 이제 원전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탈원전을 하면서 월성 몇 호인가요? 4호인가 5호인가 거기를 이제 공사하고 있던 것을 중단시켰어요.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키고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길 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리고 그때 뭐 내가 알기로는 4박 3박 4일인가를 합숙으로 스타디를 했어요. 합숙으로.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원전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듣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원전은 건설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건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좀 제대로 된 걸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사람 못하면 이제 고치고 또 잘하는 거 격려하고 이런 일을 스스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못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방제도 필요합니다. 다른 분 보시겠습니다. 변수 전문입니다. 한기한 대표님하고 정명훈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참 많이 뜨거든요. 뭐였다고요? 정명훈 선생님하고 한기한 대표님하고 동거래가 있었다. 굉장히 많이 뜨거워요. 동거래. 네. 김지현 말씀하신 거죠? 예, 정명훈 선생님하고 한기한 대표님하고 동거래가 있었다. 아, 돈 거래가 있었다? 예. 예. 좀 설명해 주시겠나요? 저는 돈 거래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4.15 총선 때 제가 50억을 받았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제가 50억을, 공천을 받은 게서 50억을 받았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공천 관련해서 단 1원도 받은 바가 없어요.
또 추천대 3천만 원 상품권, 뭐 5천만 원 상품권 줬답니다. 그건 어디 갔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정강원 목사한테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 뭐 일파만 더 퍼져가지고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테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거짓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했어요. 지금 이제 결과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잘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목사라는 분이 그래 그쌩 거짓말을 그래. 그걸 그냥 뒤에서 누구 몇 사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방송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어서 거기에 그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전에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갔습니다. 가자고 해서 경주 남부장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저를 이제 경주에서 이제 대표로다가 이제 그분이 지명해가지고 이제 가면서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을 하고 인신 공격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가가지고 듣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정강훈 목사 저도 이제 목사 출신이니까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부터 정강훈 목사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근데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양쪽만 들어가야지 한쪽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단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저를 딱 맥살을 잡고 그러면서 당신 여기 올 자리 없어 이러면서 저 그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저는 혼자 열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사람 들이보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진짜 애국자는 내가 애국자다. 그러면서 저것들 전부 다 가짜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하나님을 더 믿냐 정강훈을 더 믿냐니까 우리 정강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정강훈이 교주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재론의 여지도 없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참 그때 만약에 그냥 맨몸으로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뭐 카드라든지 지갑 이런 거 다 넣어갔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올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카드로다가 열차를 타고 경주까지 왔는데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뭐냐면 황교안 대표님이 소공동의 무슨 조선호텔인가 무슨 호텔에서 자기가 이제 대표님을 다시 제2의 정치계에 이제 들어서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그 장소를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면 할 수 막 그냥 주거리 바뀌면서 경상북도에서 이제 경상북도 여기 대표 목사하고 막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내보다 이제 난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제가 제일 연장자 같은데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황교안 대표님과 정강훈 목사님하고 예배에 어떻게 갔냐? 네. 뭐 학벌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충성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의 연륜과 경력 그다음에 그 모든 뭐 인격적인 명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정강훈 목사는 말만 하면은 계속 이렇게 쌍욕을 하고 이 그냥 뭐 국힘당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막 저쪽에 민주당도 막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갔냐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정강훈만. 그래서 제가 참 그런데 우리 거기까지 하시죠. 네, 대표님 그 정말 그런 약속을 하시고 안 가셨습니까? 왜 약속을 안 합니까? 제가 오늘 약속하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는지 모르겠다. 난 전달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안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또 사고가 아니라고. 자, 죄송하지만 질문은 1분 넘기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1분 이내 지금 한두 분 정도만 받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아까 처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항남구의 우성엽입니다. 제가 한강 대표님 장님이었습니다. 자, 800점 이 민주당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수업 같이 하는데 지금 검수완복법이 통과됐지만은 그래서 대표님이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자, 민주당이 목포수 사건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왕권 걸려 있잖아요. 이거 치바고 못습니까? 이걸 빨리 쳐바고 못습니까? 고백을 정리해가지고 원래 형사 사건들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3개월 이내에. 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한두 개가 3개월 내에 처리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로 처리해가지고 결국은 4달, 5달 되는 사건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의를 밝혔다 하더라도 늦어버립니다. 시기를, 타이밍을 놓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사기당했다고 고소했는데 처리 안 해주는 사이에 2년, 3년 가다가 그 기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그걸 사기라고 해봐야 무슨 소리겠습니까? 신속정확인데 지금 이제 검찰, 법원, 사법, 경찰이 다 지금 나태해졌습니다. 이 3개월이라면 지키지도 않아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고소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들 모르셨죠?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 지켜요, 안 돼요.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국민입니다. 저는 국가 개정을 할 때 이 부분부터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어야 나라지 억울한데 질질 끌어가지고 나 다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네가 억울했겠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보호를 받아야지. 다 두드려 맞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불법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하면 바로바로 수사해야 되지. 한번 여러분 고소해 보십시오. 굳이 하세요. 굳이 하세요.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들을 바로바로 정리해 나가는 그리고 또 경제를 살리는 것, 또 우리 안보를 지키는 이런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 판사들, 경찰관들 그냥 다 똑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생겨가지고 많이 됐죠. 그 심지어 판사가 우리는 한 주에 3건만 처리하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는 재판부도 있어요. 아니 사건은 20건, 30건이 남아있는데 3건만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편하지만 국민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 저는 하여튼 이 부분 계속 얘기하고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하셔도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전임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욕하는 이 자리보다는 정말로 우리 황 대표님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은 앞으로 대선에도 또 나가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의는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을 욕하는 이 자리보다는 정강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 황 대표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 우리 이런 모든 우리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맞춰야 되겠다. 예.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국보유랑에서 시간이 차를 타고 있어서 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이기 출범식 이제 폐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을 찍어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오세요. 네, 빨리 다들 계좌 주세요. 누가 카메라 사진 부탁해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세상 자, 감사합니다. 얼른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얼른